네, 현재 시간 2025년 3월 7일 오후 9시 15분이고요. 오늘은 154번째 시간이고, 네, 영화 콘클라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지금 치킨을 시켜놨는데 이게 한 15분 안에 올래나? 어쨌든 상당히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어서 얼른 한번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댓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브루탈리스트 방송이랑 테마록 방송에 이어서 구독자가 한 10명 정도 늘었는데 팟빵 기준으로요. 고맙습니다. 팟빵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네, 다들 뭐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이나 스포티파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감사합니다. 자, 댓글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브리즈님이 브루탈리스트 편에 2,000원 아우 고맙습니다. 큐레이븐에 2,000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테마록에 2,000원 고맙습니다. 그러던 브리즈님의 후원이 쌓여서 저도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입 씹을 때마다 브리즈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화는 콘클라베고요. 일단은 어떻게 봤느냐, 일단은 저는 보고 나와서 느낀 점은 영화 자체로는 재밌는데 그렇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영화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소름 끼치는 명작이다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분명히 신선한 점이 있어서 꼭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랄프 파인스 아저씨가 연기가 진짜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이끌어가는 메인 역할이고 그게 아주 중요했는데 전혀 긴장감 하나 없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신부고 추기경이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절제해야 되고 대사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표정으로 담대한 표정으로 많은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편에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그 아저씨도 연기 참 좋다 이 아저씨들 이런 생각했는데 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라이프 파인스에 대한 어떤 필모를 한번 쫓아가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배우의 매력이 참 와닿았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사량이 이 영화가 좀 길기 때문에 지루함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콘클라베 이후에 이제 진행이 빡빡빡 빠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어떤 느림 템포와 지루한 대사들로 좀 꽉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거만 넘어가면은 아주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초반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시간도 상당히 한정돼 있고 며칠 안 되죠. 그다음에 공간도 바티칸 시국 안에서도 콘클라베 장소랑 숙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어떤 샷을 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제한된 설정이 많죠. 근데 그것에서 불구하고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참 영향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더라고요. 그게 이 감독이 또 서부전선 이상 없다 2021년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 최고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역시나 그 긴장감 뽑아내는 데는 좀 뭔가 재능이 있는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기 좋은 설정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설정을 깔아놨던 것을 후반에 다 모으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긴장감이 빵빵빵빵 넘어 부여되면서 재미가 딱
만들어지는 그런 연출 아주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이 이야기의 흐름이 신앙적인 고백이나 뭐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이런 작품은 아닙니다. 그냥 뭐 종교적인 배경이 없으셔도 그냥 가서 보셔도 재밌는 어떤 정치 드라마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관객 중에 뭐 가톨릭 신앙을 갖는 사람만 보게 만드는 영화는 상업용으로 제작이 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뭐 종교적 배경 없이도 충분히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보고 나면서 느끼는 점이 야 뭔가 이제 사람 사는 게 다들 다 똑같구나. 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부님들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다툼이 있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좀 이렇게 교양 있고 정의롭고 품위 있게 뭐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뭐 그들의 나름의 톤과 자세가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데 뭐 갈등이 일어나고 경쟁을 일어나고 뭐 정치적인 욕심이 생기고 이런 거는 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자, 이 영화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하면 5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로렌스 국장이죠. 아까 말한 랄프 파인스가 했던 네. 그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황의 가장 믿는 수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통령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어, 약간 그 교황 선생님이 뭐 후계자를 직접 지명할 수는 없어도 죽기 전에 어떤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두교황을 봤을 때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죠. 두교황 봐도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뭐 추기경을 그 당시 추기경이죠. 불러서 나는 사임할 거고 뭐 당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 편지 읽은 거 다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는 확실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황 그 선출 과정 콘클라베는 교황이 참여를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그 느낌은 줄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콘클라베의 교황은 이제 어떤 느낌을 줬고 그거를 수행하는 게 로렌스의 느낌 아닐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그 구체적인 어떤 후계자를 정했다라기보다는 이 놈은 좀 안 된다. 얘는 조금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 우리가 진보적인 센텐스로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교황이면 좋겠다. 요 정도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단장이 그 전임 교황의 진보적인 스탠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콘클라베를 본인은 이제 공정한 후보라기보다는 그 교황의 어떤 밀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받든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 교황이 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콘클라베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파에 또 누가 있느냐? 벨리니 추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뭐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죠? 이름이 그 스탠리 투치 아저씨가 하는데 이 아저씨도 연기 잘하죠.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로렌스 남장이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이제 벨리니 추기경이죠. 네. 근데 말하는 중간에 제가 치킨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군침이 도는 좀 배가 고프거든요. 하여튼 집중해야죠. 자, 그다음에 아데이에미 추기경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프리칸 출신의 교황이 아직 없다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걸 등에 업고 있는 어떤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진보적인 후보는 이제 베니테스. 그러니까 뭔가 추기경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하진 않아도 교황의 어떤 지시를 받고 그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추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추기경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 그 많은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시크릿 에이전트 이렇게 활동한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테데스코, 그다음에 강경한 보수주의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뭐 라틴어 사용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뭐 후반에 나온 얘기지만 뭐 테러가, 종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뭔가 강력한 힘을 좀 보여줘야 이교도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전쟁까지 불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 사람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알기가 좀 애매한 트렘블리라는 그 추기경도 있는데, 이 사람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사람은 뒤에 구린 냄새가 좀 납니다. 뭐 교황에게 파문당했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파문인지 뭐 추기경을 그만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콘클라베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심점이 있다면, 아데예미 후보의 그 사생아가 있다라는 그 치북을 일부러 드러냈다,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또 의혹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주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로렌스가 이 주요 플레이어들과 계속 대화하고 그 뒤를 캐고 뭐 소통을 하면서 교황의 유지를 받들어서 좋은 교황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영화 콘클라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콘클라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살짝 요약해 보면, 그 테데스코와 트렘블리가 좀 유력해 보이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진보적인 교황의 뜻을 이뤄받는 로렌스와 벨리니는 서로 당신이 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근데 콘클라베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어머나, 치킨이 벌써 왔네. 그래, 일단 받아놓고 잠시만요. 네, 일단은 치킨을 받아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라이더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쨌든 후다닥 끝내고 치킨을 먹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KFC 치킨 나이트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그 선거 구도는 테데스코와 트렘블리가 좀 앞서가고 벨리니가 좀 쫓아가는 구도, 요 정도. 근데 이제 그 진보파 입장에서는, 벨리니와 로렌스 입장에서는 테데스코는 너무 극렬한 보수적이다, 그다음에 트렘블리는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정보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테데스코보다는 트렘블리를 밀자, 테데스코는 너무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아데예미 후보가 앞서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창 표가 잘 나올 때 아데예미의 스캔들이 터지죠. 그래서 아데예미 후보가 신부로서는 그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자식이 있다라는 어떤 정보가 나오면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렘블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트렘블리가 메간 매직을 한다, 이런 첩보를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렘블리를 어떻게 좀 몰락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로렌스 신부가 선종한 교황의 방에 들어가서 교황 선정 전에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걸 좀 밝혀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후보 원래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는 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로렌스가 아데예미의 치부를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데예미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 수녀를 일부러 로마까지 불렀다라는 걸 밝혀내죠. 그래서 트렘블리 역시도 자격에서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후반으로 가면 그 이제 유력 후보가 아데예미, 트렘블리가 제거가 되면서 테데스코 후보가 확 뜨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죠. 테러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테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는 거죠. 이 테러에 흥분한 어떤 테데스코가 이 교도들에 대한 관용을 거둬야 된다, 뭐 강경한 발언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베니테스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테데스코의 강경한 발음에 대해서 테데 베니테스 신부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에는 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주장이 기본 아니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 발언을 딱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많은 울림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베니테스가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또 마지막에 가면 그 베니테스에 대한 첩보가 또 들어오는데 남자지만 자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수술을 받기 위해서 스위스로 갔지만 그 수술로 그 하느님이 준 어떤 신체를 건드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수술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에서 아, 저 사람이 저기 뭐야 수염이 되게 없네. 수염을 굳이 깎는 거에 대해서 압박이 없는 문화이잖아 서구 쪽에서는. 근데 수염이 없네. 약간 이런 거를 특이하다 생각해보는데 그 수염이 없는 게 뭔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벤테스가 이거 사실이냐 로렌스가 물어보죠. 벤테스한테 너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맞냐? 근데 로렌스는 이걸 듣고도 가만히 있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베니테스가 교황이 되는 걸 인정을 한 거고 만든 거죠 로렌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영화 끝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보니까 이 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교황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교황 얘기를 가져왔는데 일단 메시지를 놓고 보면 두 교황 을 보면 우리 교황은 역시 사람인지라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넷플릭스 두 교황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메시지가 보면은 이제 교황들도 결국은 사람이다. 우리의 교황들도 결함이 있다. 뭐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나치 참여의 의혹이 있고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 군부와 타협을 하면서 그 동료 신부들이 죽은데 기여한 바가 있다.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황이 왜 진보적인 후계자를 지명하려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향은 다르지만 가톨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향과 상관없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황청과 교황 후보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화를 통해서 성향은 다르지만 뭐 소통을 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콘클라베는 사실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두 교황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딕토 교황의 보수적인 입장과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진보적인 입장이 어떤 그 둘의 대화를 통해서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 근데 콘클라베는 후보들의 어떤 갈등은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싸움, 역학관계일 뿐이지 뭐 철학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를 이제 선거에서 탈락할 만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만 따지는 거지. 그다음에 어느 후보가 뭐 득표에 유리한 정당성이 있느냐, 뭐 아데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프리칸 교황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여론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당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뭐 그 험지를 굴렀던 베니테스에게 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 사람들은 고생을 더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만 싸우는 거지 특별한 어떤 그 입장차가 드러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공간 설정을 보면은 사임을 결심한 그 베네딕토와 프란치스코가 할 말이 있어서 그 전부터 아련을 요청했던 것으로 시작하죠. 편지를 계속 보낸 걸로 두 교황을 보면. 근데 프란치스코가 이제 마침내 교황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시간 보고 생각이 좀 깁니다.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의 젊었을 때를 돌아보는 또 플래시백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시간대를 다루고 있다. 반면에 콘클라베는 이제 교황이 선종하기 직전부터 그다음에 그 교황이 선출되는 그 기간까지 아주 짧은 기간을 하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도 바티칸 시국 안에서 교황청 관련한 그 건물로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하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교황은 사실 메시지 전달에 목적이 있는 영화고 이 훈훈한 결말에 미소 지으면서 영화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 콘클라베는 그냥 정치 스릴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두 교황에 비해서 그 서바이벌 게임류의 일종으로 보는
느껴봤지 않나. 우리나라 예능의 하나의 어떤 줄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저는 잘 안 보는 건데 뭐 피해 게임, 뭐 악마의 게임 뭐 이런 거 막 있던데 하여튼 그런 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어들을 지켜보는 게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바이벌 게임류들보다 리미트가 걸려 있죠, 이 영화에는. 왜냐하면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의 본분에 따라 아주 확실한 증거만, 아주 정확하고 정의로운 논리만, 그리고 신학에 기초해서, 그리고 아주 정갈한 자세로 막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막 뒤에서 막 공작을 하거나 막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런 야비한 방법은 잘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뭐 심리를 막 건드려 가지고 막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데미에게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로렌스 추기경의 자세 같은 거 보면 막 분노를 하면서 당신이 그래서는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고 막 쫓아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좀 이해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도 알지. 이런 식의 어떤 젠틀한 자세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 영화로서 봤을 때는 그런 극적인 자극을 주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차분히 대사와 한정된 어떤 표정 묘사 이런 걸로만 승부를 봤다는 것이 아주 뭐 대단한 연출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리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상황을 확 뒤바꿔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공간도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가 차단이 돼 있으니까 콘클라베 동안은. 그래서 막 그 주인공 로렌스가 주도적으로 막 상황을 막 뒤바꾸고 막 뭐 협잡을 일으키고 뭐 누구를 갑자기 막 감금하고 이런 거는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전개 자체가 그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약간 훅훅 국면 전환으로 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요소로 뭔가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아데미가 몰락할 때도 갑자기 사생아 논란이 터지고, 트렘블리가 할 때도 뭐 그다음에 메간 매직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 그다음에 뭐 트렘블리가 뭐 저기 아데미와 관련된 수녀를 불렀다. 어떤 그런 그 로렌스가 믿고 있는 어떤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신부님의 어떤 대사로만 갑자기 이제 정보가 들어오고, 그걸 로렌스가 깔까 말까 고민하다 까면 국면이 바뀌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면 전환이 좀 단순한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테데스코 면에서 사실 좀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이 셋의 몰락, 아데미, 트렘블리, 테데스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셋의 몰락은 로렌스가 만들어낸 국면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요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아니면 테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수동적인 거죠. 그것을 어느 정도 밝히는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렌스가 막 억지로 막 아데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그런 암수를 쓰고, 그다음에 트렘블리를 막 고발하기 위해서 막 뒤로 막 움직여가지고 몰래 막 핸드폰을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심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잘 풀어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뭔가 이 중년 배우들만 쭉 나오는데도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티켓 파워가 있는 스타들이 나오고 뭐 젊은 배우들이 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던데, 어떤 이런 연기 경력이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런 중장년의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 대결로 영화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요 정도로 하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킨 먹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뿅뿅뿅.